제발 운전 좀 개념 있게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눈뽕 팍! 노란불에선 또 왜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줄 서 있는데 끼어드시는 분들, 우린 바보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아니면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지난 주말 사이에 운전하다가 하도 열받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무개념 운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목격하게 되는 그런 무개념 운전들이 뭐가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도 한 10개, 20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차선과 관련된 무개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만 따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우선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거, 이거는 클래식이죠. 고전입니다. 이런 분들 여전히 많아요.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좀! 제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면 켜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귀찮아서 깜빡이 안 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귀찮아서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고 귀찮아서 악셀은 어떻게 밟아요? 서로 간의 규칙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좀 더 답답한 건 차선 변경을 하는데 좋아, 깜빡이까지 켰다 이거야. 그런데 그 변경하는 차선 뒤에 오는 차가의 거리만 생각하고 속도는 전혀 체크를 안 하고 차선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꽤 뒤에 있네, 차선 변경해야지 하고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오고 있는지 접근을 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차가 빠른 속도로 오면 거기서는 차선 변경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사고 납니다. 반대로 약간 거리가 타이트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차가 서 있거나 아니면 차가 느릿느릿하게 오고 있으면 그때는 잽싸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이드 미러 보니까 멀리 있네 하고 그냥 옮기셨다가 만약에 그 차가 80, 100km로 막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와중이었으면 이건 그냥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하실 때는 차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차가 어느 속도로 접근하는지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선 변경하실 때 갑자기 끼어드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위험하죠. 근데 그것만큼 답답하고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게 차선을 진짜 스무스하게 무슨 비행기 연착륙 하듯이 그냥 두 개 차선을 참 밟고 가면서 막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솔직히 뒤에서 좀 짜증. 그러니까 차선을 변경하시려면 딱 바꾸시고 느릿느릿 밟고 가면서, 그러면 사실상 두 개 차선을 계속 먹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또 뒤에 차선은 뒤에 차선대로 다 못 가거든요. 너무 급격한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두 개 차선 밟고 스무스하게 가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제발.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냥 직진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선 변경은 아닌데 직진을 하는데 차선을 물고 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을 맞추고 차가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치우쳤다 할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할지 하는 거죠. 약간 치우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바퀴가 앞에 물고 가면 옆 차선에서 가는 사람들은 좀 불안하잖아요. 여기서 막간 꿀팁, 이건 진짜 몰라서 중앙을 못 맞추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절대 진리다라는 건 아닌데, 내 시선에서, 운전자 시선에서 봤을 때 나의 오른쪽 무릎이 차의 중앙을 밟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차가 중앙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좀 중앙 좀 잘 지켜주세요. 물론 저도 항상 똑바로 가는 거 아니고 약간 치우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자각해서 중간에 다시 한번 중앙으로 오는 것과 전혀 자각하지 않고 그냥 차선 물고 가는 거라는 차이가 많거든요. 시내에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또 차선과 관련해서 우회전할 때 의외로 차선 두 개를 끼고 우회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러면 2차선이나 3차선 도로다 그러면 가장자리로 먼저 빠진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 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가장자리 차선 그냥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끝자선에서 직진하던 차랑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 차선까지는 아니더라도 1.5차선? 그러니까 나는 우회전을 좀 넓게 돌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약간 왼쪽으로 틀었다가 우회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선에서 오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그냥 직진을 하시다가 우회전을 하셔야지 왜 왼쪽에 있는 차선을 침범한 후에 우회전 하냐고요.
이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직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뭐 갑자기 누가 끼어든달지 아니면 갑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를 했어. 그러면 속도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셔야지 나는 이 속도 유지하겠다고 갑자기 왼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차선을 그런 식으로 침범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앞에 끼어드는 차 피하겠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차선의 차랑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핸들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서 그 차선을 유지하시면서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무슨 광고 찍듯이 직진하다가 앞에서 누가 끼어드니까 그거 속도 줄이기 싫어가지고 왼쪽으로 꺾었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차선 관련해서는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1차선은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고속화 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 차선입니다. 1차선으로 달리시면서 정속주행 혹은 느릿느릿 가시면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자꾸 압박을 하면 뭐야, 나는 정규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불만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1차선에서 계속 정속주행만 하면 그것도 벌금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찰에서 잡으면 할 말 없는 행동입니다. 고속화 도로에서 1차선은 비워두는 게 맞고요. 1차선은 그야말로 추월할 때만 쓰는 차선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느릿느릿 가다 보면 이걸 추월 차선으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1차선이 추월 차선이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은 눈뽕입니다. 잘 아시죠?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가 상향등 켜고 접근을 하면 진짜 갑자기 내 시야 앞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는 항상 계기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상향등은 그 불 들어오는 색깔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색한 색깔의 불빛이 있다 하면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주쳐 오는 차가 상향등 켜고 계속 다닐 경우에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전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건데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간에 주행할 때 스텔스기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조등 안 켜고 다니는 차들을 스텔스라고 우리 소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로등이 많은, 그러니까 좀 밝은 야간 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얼추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어두운 곳에서는 정말 안 보여서 차선 내가 변경하다가 있는 줄 모르고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왜 밤에 안 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들은 다 오토잖아요. 어두우면 자동으로 켜지는데 왜 굳이 오토를 안 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오토가 안 켜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밤에 주행할 때는 최소한 켜야죠. 그리고 또 하나, 밤에 전조등을 안 켜면 계기판이랑 각종 디스플레이 밝기가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낮인 줄 알고. 그러면 본인도 분명히 눈이 부실 텐데 뭐 이상하지 않나? 왜 안 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전에 꼭 저녁에는 야간 주행하실 때는 점검을 다시 한번, 오토가 아니라면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선 변경 그냥 순간적으로 전조등을 저녁에는 체크하잖아요. 전조등 위치를 보면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하는데, 무심결에 사이드미러 봤는데 전조등 없으면 차선 변경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차가 있어. 스텔스기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전조등을 안 킨 차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칼치기. 요즘엔 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참 큰 문제입니다. 자유로나 아니면 고속화도로 이렇게 탈 경우가 있으면, 특히 야간에 좀 한산해지면 칼치기 하는 차량이 꼭 있어요. 또 그런 칼치기 하는 차량은 진짜 굉음을 내죠. 산티나는 굉음을 냅니다. 옛날에는 유튜브 봐도 자동차 시승기 한다고 칼치기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그 칼치기 자체가 무개념 운전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박혀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고속화 도로에서도 칼치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하시는 정신 나간 분들이 있죠.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저는 이렇게 칼치기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있으면 차량 속도를 일부러 좀 줄입니다. 천천히 가요. 앞에서 사고 났을 때 2차 사고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칼치기는 하지 마시고, 칼치기 하는 차가 앞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속도 줄이시면서 최대한 안전운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또 한 가지는 노란불에서 급정거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거예요. 신호등이 노란불이 켜지면 속도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요. 그런데 노란불이 켜지는 타이밍이 내가 정지선 바로 앞이거나 정지선을 지나가고 있는 타이밍이면 그때는 그냥 속도를 내서 그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정지선을 지금 밟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노란불이 켜졌다고 해서 거기서 급정거를 해버리면 뒤에 차가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차도 같이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하려고 하다가 앞에 차가 급정거해버리면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노란불이 켜지는 타이밍과 내 차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정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속도를 내고 통과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서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노란불이 켜지고 정지선까지 뭐 20-30m, 50m 정도 남았다 하면 당연히 속도를 줄이는 게 맞고요. 노란불이 켜지는 타이밍이 내가 정지선을 지금 거의 밟을랑 말랑 하고 있다, 바로 앞에 앞두고 있다 할 경우에는 그냥 속도를 더 내서 지나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때는 급정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통과하시는 게 뒷차량과 추돌을 할 위험을 더 낮추는 거니까요. 제발 급정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차량의 안전거리 지키는 건데 이것도 은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차가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뭐 뒷공문이 뭐 어떻게 뭐 붙어보겠다고 엄청 붙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도 뒤에 차량이 굉장히 붙을 때 좀 부담스럽거든요. 괜히 신경 써요. 어느 정도 차량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도 앞차와의 저는 매너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압박하고 막 신호 켜주면 내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사람 이렇게 조바심 나게 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5m, 10m의 여유만 좀 더 가집시다. 그러면 다 같이 좀 해피하게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뭐 고속화도로를 가든 다리를 건너든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가 막히는 시간대나 안 그러면 차가 많은 거리에서는 한 500m, 1km 전서부터 마지막 끝차선에서 줄을 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양대교에서 자유로로 빠질 때, 가양대교 건너서 제2자유로로 이렇게 좌회전하려고 할 때 거기 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줄이 길어도 뭐 어쩔 수 있어요. 줄을 서야지. 그래서 끝에서부터 줄을 서면 뭐 10분, 15분 줄을 서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거의 다 왔을 때쯤 꼭 거기서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끼어들기 제가 촬영해가지고 신고하면 이거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귀찮아서 많이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욕만 하는 건데 그런 차량들 보면 뭐 10분, 20분 기다린 이 많은 차들은 뭐 다 바보입니까? 끼어들기 할 줄 몰라서 안 끼어드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지킬 건 지키자라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나가는 건데 꼭 그렇게 막판에 가서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줄이 길어지다 보면 그게 빠져나가는 선인 줄 모르고 가다가 초행길이어서 급하게 끼어드는 경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저도 한두 번은 그런 적이 있는데 다만 그 외에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작심하고 직진 구간으로 계속 가다가 막판에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좀 양심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보여서 줄 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좌회전 같은 경우에도 좌회전 차선 그거 줄 서기 싫어가지고 직진 차선으로 쭉 가다가 그 신호등 바로 앞에서 그 정지선 지키지도 않고 앞에다가 갖다 대는 그런 차량들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보여서 좌회전 차선 기다리면서 신호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좀 그거는 서로 간에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죠. 지난 주말에 스트레스 받은 걸 영상으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리고 평소에 느낀 그런 무개념 운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니까 좀 많아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